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수진이라는 두 글자. 제 딸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몇 달 만인가? 아니, 어쩌면 반년도 넘었을지 모르겠네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군요. 요즘 들어 뉴스를 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있으면 덜 외로워서 켜놓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너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아이가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죄송한데요. 이번 달에 좀 빠듯해서. 혹시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용돈 얘기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가끔씩 이런 전화가 왔거든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이 필요하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런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더군요. 얼마나 필요한데? 1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그래, 알았다. 계좌로 보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가서 받을게요. 너 바쁘잖아. 내가 보내줄게. 아니, 아빠. 제가 시간 내서 갈게요. 정말로요. 딸의 목소리가 조금 급해졌어요. 왜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체하면 간편한데 말이죠. 그래, 알았어. 그럼 언제 올 건데? 이번 주말은 안 되고 다음 주에 시간 보고 연락드릴게요. 그래. 아무 때나 와. 네, 아빠. 건강하세요. 너도. 짧은 통화였습니다. 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떠다녔어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이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어요.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도 걸렸죠. 의사는 유전적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어요. 은퇴 후 받는 연금과 퇴직금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쓰기엔 충분했죠. 딸에게 100만 원 정도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체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가락을 통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땐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딸 얼굴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을 본 게 언제였나요? 설날이었던가요? 아니, 추석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딸은 그날 남편과 함께 왔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서둘러 돌아갔죠. 시댁에도 가야 해서요, 아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조심히 가거라. 딸이 현관을 나서는 뒤통수를 보면서 참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딸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딸은 몇 점 먹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빠. 그렇게 말했죠. 갈비찜은 며칠 냉장고에 있다가 결국 버렸습니다. 통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직접 가자고. 딸한테 직접 돈을 주자고. 그러면 잠깐이라도 딸 얼굴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냥 이체하면 되지. 왜 굳이 가려고 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제 이장길 위의 생각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어요. 회사 다닐 때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일찍 눈이 떠졌어요. 세수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니 낯설더군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흰머리가 반을 넘었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늙었네, 진짜. 혼잣말이 나왔어요. 예전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가장이었습니다. 든든한 기둥이었죠. 그런데 이젠 그냥 잉여 같았어요.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아침은 토스트와 우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흘렀어요. 수진이는 뭘 먹고 있을까? 어렸을 때도 딸은 아침을 잘 안 먹는 아이였죠. 우유만 마시고 학교 가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에 내려가 10년 된 중형세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딸의 주소, 서울 강남 신축 아파트. 예상 소요 시간 1시간 30분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고속도로.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 나무들, 쓸쓸한 들판, 백미러 속 피곤한 제 얼굴. 회사 얘기가 스쳤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말로 포장된 정리.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을까요? 쉬라고요? 저는 아직 쉴 나이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떠나야 했습니다. 아내의 병 말기 진단. 반년도 못 버티고 떠난 사람. 마지막 말, 당신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요. 저는 괜찮아라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후 집은 낯선 공기로 가득했죠. 운전하며 회상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치원 소풍날, 제가 처음 싸준 도시락. 서툴렀지만 딸이 자랑하던 날. 사춘기 때 문을 쾅 닫던 딸, 말없이 울던 아이. 아빠가 뭘 아는데요? 그 말 뒤에 숨어있던 따돌림 얘기를 아내에게서 듣고서야 한 발 물러섰던 시간. 대학 등록금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던 제 손. 아빠, 나중에 다 갚을게요. 괜찮아. 내가 공부만 잘하면 돼. 첫 월급날 딸이 사준 고기. 환하게 웃던 얼굴. 결혼 뒤 점점 멀어진 거리. 10분 후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어느새 서울 빌딩 숲. 반가움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 내비게이션이 마지막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제3장 주차장의 만남. 딸의 아파트 단지. 하얀 외벽, 밝은 조명, 반듯한 라인. 지하로 내려가 넓은 주차장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외제차들 사이로 구석 빈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방에서 새 돈으로 바꿔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5만원권 20장, 100만원. 손에 쥐고 내렸죠. 전화를 걸어 아빠야, 지금 주차장 하려던 찰나 누군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의 남자. 키가 크고 표정이 딱딱했죠. 와이셔츠 깃은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퉁명스러운 첫마디. 저 수진이 아버지인데요. 딸 좀 보러 왔습니다. 장인어른이세요? 그는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 수진 씨 남편입니다. 왜 오셨어요? 질문 같지 않은 톤. 딸 보러 왔다니까요. 잠깐 용무가 있어서. 또 돈 얘기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그만 좀 하세요. 맨날 아버지 핑계로 돈 달라고 하고 저도 이제 지쳤어요. 제가 언제 해명하려는 순간 그는 더 다가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하시지. 왜 딸 핑계를 대요? 지금 내가 돈 주러 온 거라니까요. 새 돈으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뒤로 밀리며 차의 등이 부딪혔고 이어 늙은이가 염치도 없이 라는 말과 함께 짝 따귀 소리가 지하 전체에 울렸습니다. 귀가 웅웅 울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지폐들이 흩어져 굴러갔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구는 휴대폰을 들이대고 있었죠. 저는 모멸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들려온 목소리. 아빠. 수진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다가오던 딸. 아빠, 제발 그냥 가요. 떨리는 목소리, 눈가에 맺힌 눈물.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무릎이 풀려 바닥의 지폐를 줍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찢어져 있었고 어디론가 날아간 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딸은 남편의 손에 이끌려 엘리베이터로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고 주차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제 손엔 구겨진 지폐와 찢어진 봉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사장차 안의 침묵.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시동도 걸지 못한 채 거울에 비친 손자국 선명한 뺨을 가만히 만졌죠. 아픈 건 얼굴이 아니라 가슴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버질로드에서 제 팔을 꼭 잡던 딸의 온기. 아빠, 고마워요. 잘 부탁합니다. 라고 악수하던 사위. 믿음직해 보였는데 오늘 그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위해 대출 서류에 사인하던 날, 첫 월급날 딸이 사준 고기, 환히 웃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0 넘은 남자가 주차장 차 안에서 혼자 우는 모양새가 초라하다고 생각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결국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구겨진 지폐를 세었습니다. 80만 원. 나머지는 어딘가에 흩어졌겠죠. 그날 밤도 그 다음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속 뺨의 붉은 자국만 선명했어요. 제 5장 며칠간의 시간.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TV는 소음처럼 켜졌고 밥은 라면과 토스트로 때웠습니다. 딸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거절이 무서웠거든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그래요. 넘어졌어요. 공원 벤치의 바둑판을 둘러싼 할아버지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저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바쁘고 학창시절 인연은 흐릿해졌지요. 밤마다 스스로를 신문했습니다. 엄했나, 무관심했나, 돈이 부족했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나. 답은 없고 새벽만 찾아왔습니다. 거울 속 멍은 보라에서 노랑으로 옮겨갔지만 마음의 멍은 그 자리에 박혀 있었죠. 제 6장 진실의 단서. 저녁 초인종 소리.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딸이 소파에 털썩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왼쪽 눈가의 시퍼런 멍, 터진 입술, 긁힌 볼.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울음. 그 사람이요. 나한테 손을 댔어요. 결혼 후 얼마 안 되어 시작됐고 벌써 3년. 왜 말을 안 했어? 무서웠어요. 창피했어요. 그날 주차장에서도 그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고 저는 더 맞을까봐 아빠가 오해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딸의 고백.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늦지 않았다. 이젠 아빠가 있다. 그날 밤 우리는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함에서 물건 던짐, 그리고 폭력으로 번진 결혼 생활의 기록. 병원 진단서 몇 장이 그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7장 마지막 선택. 다음 날 아침
저는 달걀채죽을 푹 끓였습니다. 맛있어서요. 오랜만이에요. 아빠죽. 울먹이는 딸을 보며 제 눈도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할 거예요. 좋다. 아빠가 도울게.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 사무실. 사진, 진단서, 문자 기록.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길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딸은 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저녁마다 같이 밥을 먹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빠, 조정 기일 잡혔대요. 같이 갈까? 아니요.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말끝의 힘. 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몇 달 뒤 판결. 이혼 성립, 위자료. 아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잘했다. 자랑스럽다. 딸은 취업을 준비했고 저는 면접 날마다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면접도 시험이지. 에이, 아빠는 옛날 사람. 웃음이 식탁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합격 전화. 붙었어요. 그날 우리는 삼겹살을 구웠죠. 월급 받으면 아빠 용돈 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써라. 이제는 제가 드릴래요. 제 8장 새벽의 길 위에서. 몇 달 뒤 새벽 딸이 원룸으로 이사 가는 날. 아빠,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아쉬움이 목에 걸렸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여기 와. 테일라이트가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진 자리에 찬 바람이 남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괜찮았습니다. 딸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랜만에 뒷산에 올랐고 벤치에 앉아 아래 동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고맙다 그날. 주차장에서 뺨 맞던 그날이 내 인생을 다시 열었다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확인했다고. 주말에 찾아온 딸과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밤엔 딸이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했고 저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라고 답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 때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뺨 맞던 그날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언젠가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밤도 떠올랐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 고맙지. 내가 돌아와줘서. 길은 곧게, 길게, 앞으로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꼭 잡고 나아갔습니다. 딸과 함께 마음으로. 클로징 엔딩 문구 옵션. 주차장에서 뺨 맞던 그날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때로는 맞고서야 다시 앉게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릎 꿇고서야 다시 일어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모욕이 오늘의 자랑을 선물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발견하게 하니까요. 딸아, 이제 됐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